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AI를 가장 잘하는 회사, 전 세계 검색의 92%를 장악한 회사, 유튜브와 지메일과 구글 맵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 회사, 바로 알파벳, 구글의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AI 시대가 왔고 AI의 핵심은 데이터와 인프라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마치 금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꼴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4년 4분기 알파벳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았고 구글 클라우드도 역대급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7% 넘게 빠졌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혼난 꼴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구글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전쟁의 진짜 구조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알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먼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을 거쳐 2026년 초반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딱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AI는 맞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크다. AI 테마 자체가 꺼진 게 아닙니다. AI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꿈만 보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에는 전기차 나왔다는 말만 해도 주가가 10배씩 뛰었습니다. 실제로 차를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잘한다는 말론 부족합니다. 시장은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얼마나 법니까? 이것이 2026년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하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미래 가치는 더 크게 할인됩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후에 100억을 벌 회사보다 지금 당장 10억을 버는 회사가 더 비싸게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지수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종목별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삽하는 회사는 오르고 금광 가진 회사는 내리는 이상한 시장. 그 중심에 구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구글 주가가 왜 빠지는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챗 GPT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빈 검색한테 잠식당하는 거 아니야? AI 경쟁에서 뒤처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중 하나입니다. AI 기반 검색 기능인 AI 오버뷰는 이미 월 15억 명이 사용합니다. 그럼 왜 주가가 빠지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글은 AI에 돈을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쓰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구글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는 7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서버, 데이터 센터, AI 칩, 냉각 장치, 전력 인프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당장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갓 오픈한 식당이 주방 설비, 인테리어, 냉장고, 식재료 창고를 모두 최신식으로 바꾸는데 1억을 썼습니다. 매일 손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흑자가 납니까? 아닙니다. 투자 비용이 먼저 보입니다. 구글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압박을 받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실망합니다. 구글은 미래를 당겨 쓰고 있고 시장은 그 미래를 할인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글이 AI에서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이 AI에서 너무 크게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구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기업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회사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골드러시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서부 금광 열품대를 기억하십니까? 수만 명이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 중에 정말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삽과 정바지를 판 상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그 삽입니다. AI를 만들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구글이 AI를 하던, 아마존이 AI를 하던, 테슬라가 AI를 하던 모두 엔비디아 칩이 필요합니다.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엔비디아 매출은 즉시 오릅니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요금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해서 챗 GPT를 자기 서비스에 넣었습니다. 워드에도, 엑셀에도, 이메일에도 코파일럿이라는 AI 기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올렸습니다. 기존 구독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AI 투자 비용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넘어갑니다. 시장은 이걸 좋아합니다. 비용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무엇입니까? 구글은 AI 엔진입니다. 구글은 AI를 팔지 않습니다. AI를 자신의 모든 서비스에 심습니다. 검색에 심고, 유튜브에 심고, 지메일에 심고, 구글 맵에 심습니다. AI가 좋아질수록 광고가 더 정밀해지고, 유튜브 추천이 더 정확해지고, 검색이 더 완벽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광고주들이 더 많은 돈을 구글에게 씁니다. 근데 이 구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당장 성과가 보입니다. 구글은 나중에 보입니다.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좋은 종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6개월 안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AI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수동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고 주가 변동성도 셋 중에 가장 낮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을 보신다면 엔비디아입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는 한 GPU 수요는 계속 올라옵니다. 다만 AI 투자가 둔화되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기업도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서 3년에 보신다면요? 여기서부터 구글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AI의 진짜 과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글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물을 줍니다. 비용만 나갑니다. 가을이 되어야 수확이 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수확 중인 농부입니다. 지금 당장 곡식이 보입니다. 구글은 씨앗에 가장 많이 심은 농부입니다. 지금은 비용이 더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수확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시장은 항상 수확 중인 농부를 먼저 삽니다. 그리고 씨앗을 가장 많이 심은 농부를 가장 늦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글의 위치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세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구글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방향성이 불분명합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단기로 접근하기에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마치 방향을 모르는 차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중기 투자자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반등 타이밍을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현금을 일부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 투자자입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구글의 광고 시장 지배력, 유튜브의 스트리밍 지배력,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 궤적은 AI가 성숙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 사는 전략, 그리고 반드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넘지 않는 원칙.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장기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회사의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에 진짜 가치를 만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삽을 파는 기업입니까? 요금을 올리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려는 기업입니까?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던 2001년, 아마존 주가는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아마존은 망할 것 같았습니다. 비용만 쓰고 돈은 못 버는 회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팔지 않고 들고 있던 사람은 20년 후에 수백 배가 넘는 수익을 봤습니다. 물론 구글이 아마존과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닷컴 버블과 똑같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공통됩니다. 시장은 항상 비용을 먼저 보고 가치는 나중에 봅니다. 비용이 먼저 보이는 구간이 오히려 가치를 싸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구글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단기 비용의 폭발입니다. 구글이 앞으로 만들어낼 것은 장기 가치의 복리입니다. 시장이 비용을 혐오하는 지금, 장기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AI를 가장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AI 3대장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엔비디아는 AI를 팝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로 요금을 올립니다. 구글은 AI로 세상을 장악하려 합니다. 시장은 항상 마지막을 가장 늦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인정받은 기업이 결국 가장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건 과거의 패턴입니다.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 버블과 2000년 닷컴 버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버블 안에 있는지 아니면 버블 이전인지를 팩트 기반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